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서울 도봉갑의 삼선 의원이죠. 인재근 의원을 직접 만나서 불출마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인재근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근태계를 당에서 없애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5일에 경선 2차 발표를 하니까 13, 14일 중에 불출마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인재근 의원은 뭐 본인이 예비후보로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항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후임자가 문제가 되겠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니까 김근태 의원의 뜻을 받들어, 유지를 받들어. 사실은 김근태계 누군가를 좀 공천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이재명 대표한테 밝혔던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는 김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통보하듯이 인재근 의원의 그 교체를 얘기했다. 이건데, 그럼 김남근 변호사가 누구냐? 이런 게 되겠죠. 뭐 참여연대 출신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10호 영입 인재로 직접 발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뭐 여기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친명계의 핵심 인물,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결국 인재근 의원을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친명계 변호사를 한 사람 내리꽂는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파장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도봉갑이라는 지역은 그냥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뭐 서울 강남 뭐 이런 데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그곳,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양지죠. 그곳에 친명계 핵심을 꽂아 넣는다.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그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결국은 친명이 아니면 좋은 그 지역구에 배치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공천 초반이긴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양지라고 하는 지역의 친명계 핵심을, 그러니까 비명계 현역 의원을 빼내고 친명계 핵심을 그 자리에 넣는다 하는 게 이렇게 일단이 드러난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비공개리에 이런 식으로 공천 작업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뭐 저는 일찌감치 다 그렇게 관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에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공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단순히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금배지를 많이 달게 되는 것 아니냐, 또 이재명 대표한테 이른바 충성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사실상의 공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제 친문의 상징성이 있다는 걸로 이제 본인이 과거에 금배지를 달았던 서울 중성동갑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아마 공천 배제 뭐 이런 쪽으로 거의 결론을 내려놓은 모양인데,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이 험지, 민주당의 입장으로 봐서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성동을 박성준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이 사람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중성동갑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넣고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이 지역에 공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러면 똑같이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인데 왜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안 되냐. 이게 결국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열심히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있고, 반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성맹세를 하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충성맹세 없고 이런 사람은 일단 배제, 그 다음에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에 배지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사표시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특정인을 딱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친문들이 집단화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배지를 달고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험지는 뭐 거기는 용납하겠다. 아마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도의 공천 개입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오늘 뭐 중앙일보를 보니까 문학진 전 의원한테도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가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을 했고요. 뭐 수도권에 있는 여러 의원들한테 아마 그렇게 그 전화를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뭐 공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공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어차피 뭐 나서서 하는 거는 이제 공관위원장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하는 거는 뭐 그 공지의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한다? 그거는 약간 의외다. 왜냐하면 이거는 늘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로의 교체,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뭐 공천교통정리 초기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친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비명계는 험지나 아니면 불출마 압박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가해지는데, 이게 또 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오늘 그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그 제1당, 제2당을 향한 공격을 했던데, 그 여기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런 식으로 공천 탈락자나 또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불출마 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그 뭐 이제 정치적 선택을 했을 경우에 개혁신당으로 옮겨가서 공천 신청을 하거나 출마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개혁신당이라는 곳이 기호 3번, 지금 현재 4명이죠,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 3명만 더 확보되면 기호 3번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기호 3번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개혁신당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만약에 공천자를 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주로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의 이삭을 줍는다면 결국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삭을 주로 줍는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 구도가 2강 1중, 개혁신당 하나로 1중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이 1중이 그 2강에서 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현역 의원들로 그 만약에 재무장을 할 경우에 뭐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에서 이 사람들이 당선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1당, 2당의 그 승패를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그 표는, 의미 있는 표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국민의힘의 손해가 될 것이냐, 민주당의 손해가 될 것이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인물이 민주당 출신이냐 국민의힘 출신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친명 내리꽂기 이걸 진행 중이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냐는 건 저희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좀 야기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